0.00000000000000000001초. 이분은 이 발견을 공로로 작년에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거죠. 이게 인류가 최초로 레이저 빛을 직접 측정한 결과입니다. 아토초라는 단위는 굉장히 짧은 시간을 말하는, 초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아토라는 게 이제 시간을 말하는 단위인데 10의 마이너스 18승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0.000000000000000001초, 예, 그 정도 시간을 말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레이저 펄스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간단하지만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이 두 개의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축구공이 하나는 그냥 평면을 굴러가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마치 굴곡진 이 깊이가 있는 땅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똑같은 속도로 축구공을 찬다고 했을 때 어떤 축구공이 더 빨리 도착할까요? 사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아래쪽에 빨리 갑니다. 왜냐하면 위에 거는 속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가는 거고, 아래 거는 처음에 속도가 등속도로 가다가 이 계곡에서 속도가 빨라지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속도가 늦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빨라요. 원래 속도보다는. 그래서 이 계곡에서 좀 빨라지기 때문에 이 아래쪽 공이 빨리 도착을 합니다. 그럼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할까요? 제가 지금 오늘 하려는 얘기랑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옛날부터 이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면, 여기 있는 사람 누군지 다들 알고 계시겠죠? 예, 아인슈타인이죠. 예, 아인슈타인 젊은 시절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인슈타인 그러면 상대성 이론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지만,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노벨상을 받은 것은 상대성 이론으로 받은 게 아니고 광전 효과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광전 효과라는 것은 어떤 물질에다가 우리가 빛을 쏴주면 빛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자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빛을 조금 세게 해주면 전자가 더 잘 나올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빛을 조금 더 세게 해줘 봤더니 전자가 더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빛의 색깔을 바꿔줬더니 전자가 굉장히 잘 나오는 것을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아인슈타인이 나름대로 해석을 했죠. 빛이 광자라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물질이 이 광자를 흡수할 때마다 전자가 방출될 수 있는데, 전자가 나올 수 있는데, 주파수가 높아지면 이 입자의 에너지가 높아지는구나.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했습니다. 그 해석을 통해서 이론 물리학이 발전됐기 때문에 이제 노벨상을 받으실 수가 있었죠. 그럼 또 이 얘기가 왜 앞에 얘기랑 관련이 지어지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광전 효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네온 원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온 원자에는 이제 전자가 10개 정도 들어가 있고, 원자 안에는 어떤 그 전자들이 위치할 수 있는 껍질 같은 것이 있어서 맨 안쪽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껍질에 8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전자는 음전하를 가지고 있고, 이 원자의 핵은 양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 당기는 힘을 이겨내고 전자가 원자로부터 탈출을 해야 되죠. 그걸 우리가 이온화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당기는 힘을 이겨내고 이온화되는 과정이 마치 이 축구공이 이 계곡에서 아래쪽에서 그 힘을 이겨내고 올라오는 과정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자유전자가 그냥 날아오는 경우하고
이 힘을 이겨내고 날아오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이 경우에 전자가 조금 더 빨리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축구공 문제랑 아주 유사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 축구공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일상에서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니까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원자에서 전자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시간이 될까요? 요 시간 차이가 얼마쯤 될 수 있을까요?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풀어서 굉장히 자세하게 계산을 해봤더니 네온에서 전자가 나오는 거랑 그냥 자유전자가 가는 거랑 시간을 비교했더니 3아토초 정도 차이가 날 거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었을까? 과학자들은 이걸 측정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걱정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실험으로 우리가 마이브리치의 실험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마차를 다 타고 다니거나 뭐 승마를 하거나 경마를 하거나 말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말의 운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말이 천천히 걸어가면 우리가 눈으로 보면 되는데 말이 이제 뛰어갈 때가 문제였습니다. 물론 발 하나만 보면 뭐 떨어졌다 붙었다 하겠지만 이 발 네 개가 동시에 떨어지는 순간이 있나 없나 뭐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해결하려고 이 스탠퍼드라는 사람이 마이브리치라는 이 사진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말이 달려가는 모습을 찍자. 그래서 여기다가 카메라를 12개인가를 이렇게 일렬로 배치해 놓고 말이 지나갈 때 어떤 줄을 건드리면 사진이 찍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쫙 뛰어가면 이게 차자자작 하나씩 사진이 찍히도록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은 게 아주 유명한 이제 마이브리치의 연속된 사진들입니다. 이거를 이제 잘라서 하나씩 붙였더니 이런 식으로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됐고 여기서 보시면은 정말로 말의 다리가 이렇게 어떤 순간에는 지면으로부터 다 떨어지는 순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단순히 말의 움직임이었지만 우리가 이런 원리를 더 빠른 시간에 적용을 하면 분자들이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분자들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어떻게 새로운 분자들이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떻게 원자들이 전자를 이온화시키고 전자가 다시 달라붙는지 이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초고속 현상 연구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그 기술이 다름 아닌 레이저입니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아주 짧은 펄스를 만들고 그 아주 짧은 펄스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수행하자 하는 게 이제 한 가지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제 레이저를 개발하는 그 개발 초기에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에 기여를 했는데 아주 크게 기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찰스 타운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레이저랑 아주 비슷한 장치인 메이저라는 걸 만들었어요. 레이저는 이제 빛인데 빛보다 파장이 긴 빛,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죠. 그 마이크로웨이브로 레이저를 만든 셈이죠. 그래서 이분이 마이크로웨이브로 됐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으로 레이저도 만들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예언 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론들을 만드셔가지고 레이저가 가능하다라는 걸 보이신 분이죠. 그 동시대에 또 고든 골드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그 레이저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레이저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기 연구 노트에 적어 놓으셨고 여기 보시면 이분이 만든 말이에요. 레이저라는 게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그래서 요 앞자만 따가지고 레이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찰스 타운스라는 분하고 사실 그 동시대에 비슷한 생각을 같이 했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했다고 우겼어요. 근데 실제로 레이저를 만든 사람은 이 두 분이 아니고 마이만이라는 분인데 그 당시에 이제 휴즈 리서치 연구소라는 데에서 루비라는 보석을 가지고 레이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루비 크리스탈에다가 우리가 카메라 플래시 같은
플래시 장치를 만들어서 이 루비 크리스탈에서 레이저 빛이 나오도록 만들어서 이게 인류 최초의 레이저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저는 어떻게 짧은 펄스를 만들 수 있는가? 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빛과 다른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의 성질이 있는데 결맞음성이라고 있어요. 결맞음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레이저라는 게 빛이 전기장의 파동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빛, 태양빛이라든지 여기 형광등 빛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불을 피워서 만들어내는 이런 빛들은 결맞음성이 없습니다. 결맞음성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전기장의 파동이 불규칙적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나오다가 뭐 그래서 예측 불가능해요. 이 파동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레이저는 특이한 구조로 만들었어요. 양쪽에다가 거울을 만들고 여기서 빛을 만들어내는 장치를 여기다가 둬가지고 여기서 빛이 나오면 이 빛이 다시 반사돼서 돌아가서 다시 증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빛이 증폭돼서 나오고 증폭돼서 나오고 계속 똑같은 빛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깥쪽에서 나오는 빛을 보면 이 빛이 파동이 일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빛이 안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빛의 일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질은 레이저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울이 있다고 했는데 이 거울이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서 다시 되돌아오게 돼 있죠. 한 가지 여기서 조건이 필요한데 이 빛이 돌아왔을 때 똑같은 모양을 가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레이저의 파장이 그러니까 그 파동이 0으로 되는 지점이 이렇게 거울이 있는 지점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한 바퀴를 돌아왔을 때 똑같은 모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파장을 가지는 빛, 이렇게 그거의 절반 파장을 가지는 빛, 그거의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빛만 레이저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에서 나오는 색깔을 보면 마치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빨주, 노초, 파남보처럼 그 특정한 색깔들을 가지는 빛이 살아남아서 레이저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이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는 빛들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는 빛이 빨간색은 이 파동이 느리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이 파동이 조금 더 조밀하게 있고 파란색은 파동이 굉장히 밀도가 높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빛들이 이렇게 합쳐질 때 이런 식으로 이 파동의 최대값이 되는 그 꼭대기가 되는 이 지점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얻는 펄스는 이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위상이 다르다고 하는데 위상이라는 게 이 꼭대기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점이 꼭대기의 위치를 표시하는데 각각 다른 시간에 있어서 이것들을 더했더니 이런 식으로 예쁘지 않은 펄스 모양이 되죠. 근데 이 각각이 서로 다른 색깔의 빛을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꼭대기가 위치하도록 만들어서 합쳐주면 어떻게 되나 보면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큰 펄스가 하나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라는 장치는 결맞는 파동이 여러 가지를 색깔로 나올 때 그거를 꼭대기가 맞도록 이렇게 일치하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레이저 장치입니다. 이렇게 꼭대기가 이제 일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레이저 펄스가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레이저 펄스를 만들게 되면 이 하나의 레이저 펄스는 펨토초라는 아주 짧은 시간 폭을 가지는 레이저 펄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아토초 얘기했잖아요. 아토초는 0.0000이 18개 있다고 그랬는데 이 펨토초 펄스는 0이 18개까지는 아니지만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짧은 펄스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펨토초 레이저를 만든 다음에 이 펨토초 레이저를 가지고 무엇을 했냐 보면
분자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어떻게 떨어지는지 관측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1999년 정도까지 있었던 일이고, 그 뒤로 그러면 당연히 펜토초의 벽은 어떻게 깰 것인가. 물론 펜토초도 짧은 시간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5승이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짧은 시간으로 우리가 어떤 측정을 수행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앤 루이에라는 분인데, 프랑스의 대체 에너지 연구소에서 원자에다가 초광력 레이저를 때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연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자에다가 초광력 레이저를 때려줬더니 그 당시로서는 알 수 없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짧은 파장을 가지는 빛이 여러 개가 형성이 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분은 이 발견을 공로로 그 당시에는 뭔지도 몰랐지만 작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때 생성되는 빛을 우리가 고차조합파라고 부르는데, 이 고차조합파가 굉장히 짧은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아토초 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차조합파가 어떻게 아토초 펄스를 만들게 됐는가, 이거에 대한 이론적인 발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자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원자에 전자가 있고 여기다가 레이저 빛을 이렇게 가해주면 이 전자가 원자로부터 탈출해서 이 레이저장 때문에 가속을 하게 됩니다. 가속을 하게 된 전자가 다시 원자랑 부딪힐 때 재결합하면서 빛이 나오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아토초 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앤 루이에라는 과학자가 이 고차조합파를 우연히 발견을 했고, 나중에 이론적으로 이 고차조합파가 아토초 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게 됐죠. 그러면 이거를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측정을 하지 않으면 사실 실제로 그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를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큰 화두였어요. 근데 이 측정하는 방법이 우리가 아까 그 레이저가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그 여러 가지 색깔의 그 꼭대기가 일정하게 나와야지만 펄스가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고차조합파도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는 빛들이 생성이 되고, 이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이 꼭대기가 일정하게 나올 때만 아토초 펄스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색깔을 가지는 빛의 꼭대기가 맞는 걸 우리가 위상이라 그러는 건데, 그 위상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가 문제였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피에르 아고스틴이라는 분인데, 광전자를 측정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레이저를 원자에다 쏴주면 전자가 가속이 되면서 가속된 전자가 다시 원자와 부딪히면서 아토초 펄스가 나오는데, 레이저 펄스가 이렇게 전기장의 파동이기 때문에 아토초 펄스가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레이저의 반주기마다 한 번씩 아토초 펄스가 나오죠. 근데 이 아토초 펄스를 측정을 하고 났더니 이제는 뭐가 또 문제냐면, 우리는 이 아토초 펄스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말고 요거 중에 요거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다. 요거 하나만 있어야지 요거를 실험에다가 써먹을 수가 있을 건데, 그래서 그러면 이걸 하나를 어떻게 분리해낼지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를 수행을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 아토초 펄스를 만들어내는 레이저 펄스 자체가 굉장히 짧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레이저 펄스가 길면 아토초 펄스가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골라내기가 더 어려워지고, 이런 식으로 레이저 펄스가 굉장히 짧으면 아토초 펄스가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연구를 하셨던 분이 그 페렌크 크라우즈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레이저 펄스를 그 당시에 한 30펨토 정도가 일반적인 레이저 펄스였는데, 특별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4.5펨토초라는 굉장히 짧은 레이저 펄스를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레이저 펄스를 짧게 만들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레이저 펄스의 그 꼭대기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불안정하게 바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다음 과제였는데 그걸 이제 절대 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레이저 펄스의 모양이 있으면 그 안에 전기장이 있고 이 전기장이 계속 시간에 따라서 이런 모양으로 됐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꼭대기가 일치하지 않죠. 또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일치했다가 일치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문제가 있었죠. 이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또 굉장히 큰 과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헨시 박사라고 부르는 분인데 이분이 그 문제를 이전에 이미 해결해 놨어요. 2005년에 그 절대 위상을 제어한 공로로 이제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토초 펄스를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던 이제 페랭크 크라우즈라는 분이 이분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하나만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는데 레이저 펄스의 꼭대기가 자꾸 변하니까 레이저 펄스 때문에 아토초 펄스가 이런 식으로 2개 생겼다가 또 꼭대기가 변하면 하나 생겼다가 이런 일이 자꾸 생긴다. 요거를 일정하게 나오도록 만들어서 아토초 펄스를 하나만 생성하거나 아니면 2개만 생성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이제 협력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래서 두 분이서 같이 연구를 수행을 하셔가지고 이 절대 위상을 제어해서 아토초 펄스가 하나만 나오도록 만드셨죠. 그래서 그 절대 위상 제어를 통해서 단일 아토초 펄스를 만들어낸 공로로 이제 이분이 3번째 노벨상을 수상하신 그러니까 3분이 되시는데 첫 번째 분은 아토초 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고차조합파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으셨고 두 번째 분은 이제 그거를 최초로 측정하신 분이 노벨상을 받으신 거고 그 다음에 3번째 분은 아토초가 펄스 열 형태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서 노벨상을 수상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우리가 단일 아토초 펄스가 있으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냐. 아토초 펄스가 하나만 있으면 이거를 레이저 펄스랑 같이 원자에다 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짧은 아토초 펄스가 있으면 그 원자로부터 전자를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순간에 만들어낼 수가 있고 만들어진 전자가 이제 그 시간부터 자유전자가 돼서 레이저 펄스의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이 됩니다. 속도가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하죠. 그래서 이 아토초 펄스랑 레이저 펄스의 시간 지연을 좀 바꿔주면 전자의 에너지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지연을 바꿔줄 때 이 전자의 에너지가 70에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그래프처럼 보이지만 이게 인류가 최초로 레이저 빛을 직접 측정한 결과입니다. 제일 처음에 축구공 문제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축구공에서 축구공이 골짜기를 지나는 걸 보면 어느 정도의 시간 지연이 생긴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원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자에서 일어나는 일을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짧은 빛이 필요한 거죠. 그걸 우리가 아토초 펄스라고 했고 그 아토초 펄스를 만들어내고 측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공로를 했던 3분이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그 아토초 펄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지만 그 중에 한 실험이 이제 네온 원자로부터 이온화될 때 이 전자가 가지는 시간 지연. 처음에 우리가 3아토초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그 정도의 시간 지연을 가지는 전자가 이온화된다라는 내용을 측정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이 과학의 일면을 보면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뭐 아토초 펄스를 만들고 그걸 이용을 해서 원자에서 이온화되는 게 알고 봤더니 0.00000000000000 몇 초 정도 느리게 이온화되더라 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일에 왜 우리가 노벨상을 주는가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분들이 한 일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의 한계를 더 확장시켰다. 그런 공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